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연을 맡게 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한의표입니다. 교육 현장 속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수학 지도 및 학습은 공통의 과제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더 알차고 재미있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위해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비상교육 초등수학 AIDT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 단원에 대해 AIDT를 활용해 수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시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DT의 교사 계정으로 접속한 화면입니다. 제가 본차시 소개를 하기 전에 사전에 쌓아둔 학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며 간단히 학생 현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계정으로 AIDT에 처음 접속하면 상단의 메뉴 중 홈 메뉴가 우선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홈 메뉴의 하위 메뉴에는 학급 현황, 대시보드, 리포트 등의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학급 현황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수업에는 교사가 마지막으로 진행한 수업이 나타나게 되며 중앙의 캘린더에는 수업, 과제, 평가에 따른 우리 반 학습 현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에서는 우리 반 학생 리스트에서 바로 리워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아이콘 또는 빼기 아이콘을 통해 학생들의 리워드를 바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선생님 강의실 정보에 학습 심리 정서 검사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발굴하는 것도 교사 전문성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의 학습 심리에 대한 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학습 전에 필수로 해봐야 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습 심리 정서 검사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하는 학습 종합 검사와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파악하여 스스로 공부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자기조절 학습 검사가 있습니다. 상단에 설명서를 통해 꼭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회차와 2회차로 나뉘어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시보드 페이지입니다. 비상교육 AIDT의 AI 보조교사인 삐리삐의 소개와 함께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현재 우리 반의 학급 전체 및 개별 학생의 학습 요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과제, 평가, 스스로 학습의 각 종류에 따라 나타나며 강점 및 약점도 요약하여 알려줍니다. 다음은 학생 분포입니다. AIDT의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나타나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일수록 정밀하게 참여도와 이해도가 분포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반은 다소 참여도가 아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여도와 이해도가 제일 우수한 학생을 클릭해보면 어떤 학생인지 바로 알 수 있으며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 개인의 단원별 그리고 개념별, 성취 기준별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학생들의 분석뿐 아니라 학급 전체의 단원별, 개념별, 성취 기준별 분석도 당연히 제공합니다. 현재 우리 반의 평균 이해도에 관하여 AI 보조교사인 삐리삐가 설명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 성취 분포와 스스로 학습에 관한 내용도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본 수업 전에 더 다양한 플랜을 세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리포트 페이지입니다. 수업, 과제, 평가, 스스로 학습 등에 관한 우리 반 전체와 학생들 개개인에 관한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차시 소개 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메뉴를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수학 4학년 1학기 5단원 막대 그래프 단원을 통해 본차시 학습 진행 상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 AIDT에서는 각 단원의 시작에 앞서서 단원 설명서를 제공합니다. 학생들의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콘텐츠로 단원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서 화면의 구성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차시에 학습 자료를 클릭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각 메뉴를 누르면 이동이 되며 자물쇠를 눌러서 학생들이 미리 학습을 혼자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사이드바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 메뉴만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제일 위에 사람 모양의 아이콘과 숫자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우리 반 학생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화면 제어와 음원 제어입니다. 화면 제어를 눌러보면 화면 제어를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이 화면 제어 모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미리 접속해둔 학생의 교과서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화면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학생의 화면을 다른 곳에 위치시켜 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선생님의 화면에서 화면 제어를 누르면 얘 버튼을 누를 때 이렇게 학생의 화면이 저절로 선생님의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업 화면을 제어하며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화면 제어 기능입니다. 다음은 학생 학습 현황 메뉴입니다. 클릭해보면 학생들의 현재 학습 상태를 리스트의 형태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은 메뉴들은 수업 본차시 부분을 설명하며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마을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학생들은 화면 중간에 있는 캐릭터를 이동하여 각 단계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상단의 메뉴를 통하여 바로바로 각 메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생강 열기는 이번 단원에 대한 소개를 스토리텔링 영상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원 도입 상황 살펴보기에서는 스토리텔링 영상에 나왔던 상황을 클릭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원 핵심 질문에서는 간단한 게임을 통해 이번 단원에서의 핵심 질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러닝 액션 게임으로 진행돼서 학생들의 재미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개념을 게임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기에서는 미로를 통과하여 가는 여정을 통해 학생들이 이번 차시에서 필요한 이전 계층의 학습을 순서대로 복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학 놀이터 메뉴입니다. 마치 학생이 탐정처럼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를 표와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고 통계적 사실을 해석해보는 게임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에 따라 정해지는 순위도 학생들의 재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단원 설명서의 마지막 메뉴인 디지털 교구입니다. 본 메뉴에서는 학생들이 이번 차시를 통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작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구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AIDT에서 학생의 디지털 기기 조작 능력도 수업의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원의 시작에 미리 디지털 교구를 조작해 볼 수 있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저는 자료를 수집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어 볼까요? 차시를 통해 학습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리 다음 내용을 풀어볼 수 있으니 수학 익힘, AI 평가 등은 자물쇠로 잠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시의 첫 화면에 접속했으니 학생들을 첫 화면으로 불러오면서 시작해야겠죠. 우측에 화면 제어 기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집중을 시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업의 도입부에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답이나 제가 체크해서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를 획득했다는 문구가 나타나며 밑에 해설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교사 화면입니다. 제출 현황을 통해 학생들의 제출, 미제출 상태와 정답과 오답 상태를 정오표를 통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학생을 클릭하여 다시 풀기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재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생각 열기 단계입니다. 동영상이 자료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음원 제어 기능입니다. 음원 제어를 클릭해 둘 경우 학생들의 화면에서는 소리가 안 나고 교사 화면에서만 소리가 재생됩니다. 실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이 이어폰이 없을 때 스피커끼리 간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활동입니다. 비상교육 AI DT에서는 모둠 활동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견보드 기능입니다. 의견보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보드 화면입니다. 게시판 형태의 디지털 도구입니다. 직관적으로 사용 방법을 잘 알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사는 필요에 따라 그룹 추가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는 그룹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 또한 화면 제어 기능 덕택에 손쉽게 의견보드로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선생님이 열어주신 각 그룹에 따라 더하기 버튼을 눌러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데 그 외에도 파일, 이미지, 유튜브, 그리고 링크, 그림 등으로 게시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체육대회 종목 참가 신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가정하고 내용에는 해당 내용에 대한 막대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고 게시글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인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교사 화면입니다. 이렇게 학생이 글을 작성할 경우 오른쪽에 알림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면 학생의 글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글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보드를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좋아요 및 댓글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학생들의 모둠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나가기를 눌러서 원래의 교과서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표와 막대 그래프를 작성하는 활동을 통해 색연필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체육대회 종목 참가 신청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 계정에서 학생은 먼저 표의 제목을 작성합니다. 이후 이 부분을 클릭하여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아래 보시면 자동으로 색연필 메뉴가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또는 펜 모드로 종목과 학생 수 등을 작성한 뒤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선을 그리면 더 잘 그릴 수 있으며 실수로 삐끗할 경우 Ctrl Z 키를 눌러서 그림을 다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을 다 그린 뒤 종목명을 농구, 피구, 그리고 학생 수 이런 식으로 작성했다고 가정하고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워드를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교사 화면에서 이렇게 학생이 제출한 내용을 개별 학생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이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을 클릭해서 교과서 내에서 직접 색연필 모드로 그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AIDT 속에 탑재되어 있는 이지통계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그리는 것입니다.
학생 입장에서 이지통계 버튼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입니다. 이지통계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로딩 중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지통계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바로 왼쪽 메뉴에서 표가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표를 클릭하여 제목과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체육대회에 참가 종목 현황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작성하고 항목에는 자유롭게 종목을 작성해 줍니다. 수량도 적절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메뉴 버튼을 눌러서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표에 입력한 내용이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는데 미리 이미지로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그래프 저장을 실행할 수 있고요. 적절한 곳에 다운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작성한 그래프를 의견 보드를 통하여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보드를 클릭하면 이렇게 의견 보드가 열리는데요. 당연히 화면 제어를 통해 학생 화면도 의견 보드가 열려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지통계에서 생성한 막대 그래프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에 게시글 추가 더하기 모양을 클릭하셔서 게시글 제목에 우리 모둠 조사 결과, 우리 모둠의 막대 그래프 이렇게 작성한 뒤 이미지 첨부를 클릭하여 방금 전에 이지통계에서 작성한 그래프를 열기를 클릭해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게시글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게시글이 등록이 됩니다. 다시 학생이 업로드한 그림 파일을 알림 메시지에서 승인을 통해 교사가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짠! 이렇게 학생의 그래프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모둠이 나타낸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댓글로 또는 교과서에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측에서 이 매스 캔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상교육 수학 AIDT에서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수학 도구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작 활동 도구들이 내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고 안내에 따라서 빈칸을 입력하면 막대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모둠 신문을 만들고 발표하기 활동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정리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있는 확인 문제까지 모두 활동한 이후에는 수학 익힘 탭을 공개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제공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학 익힘 책은 학생들이 풀이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학 익힘 책 교과서를 풀이하듯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풀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시가 끝날 경우 학생들의 학습 달성을 점검할 수 있는 AI 형성평가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여 평가를 시작하면 학생들 또한 화면 제어 기능을 통해 평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문제풀이를 위한 시간이 주어지고 학생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제가 직접 간단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정답과 오답을 적절히 섞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모두 푼 뒤에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를 클릭하고 리워드 보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교사 화면입니다. 시간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고 종료하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평가를 지금 종료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평가를 종료한 뒤 우측 상단에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후 리포트 보기를 클릭하면 바로 우리 반 평가 리포트와 연동되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 화면에서 좀 더 아래로 내려보면 방금 과제에 대해서 1번 학생으로 푼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업이라면 여기서 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AI 총평 기능입니다. AI 총평 메뉴에서 살펴보면 범위는 우리 반에서 수업을 진행한 단원이 나타나고 수준은 AI가 학생의 학습 기록을 통해서 자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활동 탭에 교사가 막대 그래프의 수치를 읽을 수 있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와 같은 간단한 활동을 입력해 주고요. 태도와 키워드를 정해준 다음에 AI 평어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앞서 간단한 정보와 학생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평어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워드만 갖고 아무런 말이나 지어내는 챗봇 형태의 것이 아닌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어를 생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 수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업 후 학생의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중 과제 메뉴의 화면입니다. 먼저 과제 목록 보기를 통하여 과제를 새로 만들거나 진행 중인 과제, 채점이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의 영역에서는 과제의 상태에 따라 검색하여 과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 제목, 과제 기간, 제출 인원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보면 수업 자료 준비 창이 나타나는데요. 출제 방법은 AI가 출제해 주거나 교사가 직접 출제를 할 수 있습니다. AI 출제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제 범위를 선택해서 출제 문항수를 적절히 입력한 뒤에 출제하기를 누르면 AI가 선정해 준 콘텐츠를 이렇게 잠시 기다려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추천 콘텐츠 목록을 통해 선정된 리스트에 추가하여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과제 새로 만들기에서 직접 출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제 만들기 에디터 창이 나타납니다. 콘텐츠 추가를 통하여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고 나만의 자료부터 연결형까지 다양한 템플릿을 선택하여 과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템플릿을 선택한 뒤에 이후 에디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서 과제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한 과제는 설정에 따라서 예정, 과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설정한 시작과 마감 기간 등을 확인하고 과제도 미리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학생들이 과제를 제출하면 리포트 메뉴에서 확인하여 학생들의 지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 메뉴 중 평가 메뉴의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제 메뉴의 화면과 완전히 동일한 구성입니다. 예정, 진행 중, 종료, 임시 저장 등 평가의 상태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새로 만들기를 통해 역시 AI 출제와 직접 출제를 선택하여 평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풀이한 평가는 리포트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뉴는 학생 계정에서만 나타나는 스스로 학습 메뉴입니다. 먼저 스스로 공부하기 페이지 화면입니다. 좌측에 단원을 먼저 선택하고 학습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모아 풀기는 단원 내의 다양한 개념을 섞어서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메뉴이며 개념 선택 풀기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보완 공부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학습 결과 보기 화면에서는 학습 현황과 각종 리워드 현황, 학습 내역에 관한 조회를 학생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답 노트 페이지입니다. AIDT를 사용하며 내가 풀었던 문제들의 오답 목록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풀었던 문제들을 학습 유형에 따라 검색하고 그리고 노트를 정리하고 다시 풀어볼 수 있는데요. 노트 정리를 누를 경우 이렇게
틀린 문제를 확인하고 해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한 뒤 내가 틀렸던 이유를 생각하며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풀기를 누르면 이렇게 제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창이 나타나며 풀이 후 리워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 스스로 학습 메뉴를 통해 자신이 많이 틀린 이유와 개념에 대해 돌아보고 문제를 다시 풀어봄으로써 밀도 있는 학습을 자기주도성을 갖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교육 수학 AIDT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이들의 집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흥미 유발 및 의사소통 도구, 그리고 강력한 제어 도구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조작 활동 도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셋째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에 따라 각각의 속도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처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보조교사가 도와주는 강력한 채점 및 결과 분석 도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AIDT는 기존의 디지털 교과서처럼 단순히 인쇄형 교과서를 디지털 기기라는 매체로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수업 전, 중, 후의 전 과정에서 마치 비서처럼 선생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채점이나 자료 제공과 같은 반복되는 업무는 AI 보조교사가 더욱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생긴 시간만큼 선생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더 깊숙하고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AI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의 본질에 집중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교육 AIDT와 함께 선생님의 교실이 더욱 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시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